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연습을 조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떨어진 자국을 그리다가 색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색을 잔뜩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건데요. 보통 학교에서 쓰는 물감은 13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랑색, 군청색, 초록색을 적절히 섞어서 연못의 느낌이 나는 청록색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만들어 두고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색에 물을 타서 색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진한 곳에서부터 연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릴 그림은 가운데 쪽이 진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번지지 않게 그리는 거라서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연하게 그릴 때 미처 이게 다 마르기도 전에 내가 그 다음 색을 이렇게 칠했다고 하면 번져버려서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 조금 말랐다고 할지라도 진한 것이 지워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깥쪽 연한 곳을 칠하고 완전히 말린 후에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진한 곳을 칠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말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이런 휴지나 걸레를 두고 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조절을 잘 못하면 말리는데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물 조절할 휴지를 두고 시작을 하고요. 연한 색이라고 해서 물이 많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연한 색을 만들고 물을 많이 타서 만들고 칠하기 전에는 콕 찍어서 물을 어느 정도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칠하게 될 거예요. 자, 원하는 정도의 연한 색이 나왔으면 이제 큰 동그라미를 그려줄 건데요. 붓을 잘 돌려가면서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되도록 해주세요. 마르기 전에 안쪽도 칠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하고 다른 쪽에 그릴 동그라미도 미리 그려주세요. 이때 마를 걸 생각해서 너무 붓에 물을 빼버리면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아요. 연한 색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 둔 이곳에다가 바로 물을 타면은 앞으로 색이 다시 진해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둔 곳에서 옆으로 조금 물감을 덜어와서 물을 타는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는 그 다음 안쪽에 진한 색을 칠할 거예요. 특히 이렇게 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4단 이상의 색 변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느 정도 진해져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색을 조절을 해주세요. 지금 두 번째 진한 동그라미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색을 칠했을 때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줍니다. 말릴 때 손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후후 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 조절을 잘못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굴러다닐 때 너무 세게 불면은 당연히 물방울이 바깥으로 튀겠죠? 또 이 종이를 들고 팔락팔락 하는 것도 그림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둔 상태로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살살 불면서 말려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금방 마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색깔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큰 붓으로 하면 힘드니까 작은 붓으로 그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또 말려줍니다. 그 다음 진한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질수록 원을 예쁘게 그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붓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동그랗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또 말립니다. 이 말리는 도중에 이제 다른 원의 가장 연한 부분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를 가장 먼저 그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충분히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과 원 사이사이에 다른 원들 새로 그릴 것을 시작을 해도 괜찮은데 원과 원이 아예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으면 그림이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겹칠 수 있도록 다음 원들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도 컸다 작았다 하면 훨씬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원과 원이 겹치면서 색이 중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얘가 마르는 동안 이제 먼저 그렸던 원의 가장 진한 부분을 그려줍니다. 지금 설명하다가 보니까 덜 말랐는데 그려버렸는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려주세요. 이 두 가지의 원도 이따가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따가 완성을 할 때에는 이거랑 똑같이 해줄 거고요. 다 그린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금붕어들을 그려줄 건데 금붕어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주 쉬워요. 적절한 크기의 붓을 고른 후에 노란색 충분히 묻혀주고요.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물 조절을 조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노랑보다 조금 진한 것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붓으로 붓자국 그대로 쿡 눌렀다가 살짝 들면서 해서 유선형의 모습을 만들고 꼬리, 옆지느러미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 원의 주변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살짝 휘어서 그려도 예쁜 금붕어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노란 금붕어, 좀 더 주황색 금붕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 다 그린 후에 좀 더 꾸밈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본 작품은 지금 보이는 엽서 크기의 종이에 그릴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예쁜 물방울 파동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가장 연한 색 물 조절 적당히 해주시고요.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를 섞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이 꼭 이 네모 안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도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자리에 걸쳐진 원도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가장 바깥쪽 원을 그렸어요. 이 상태로 조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마른 후에 두 번째 진하기에 원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물기 정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진하기가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원과 이 원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원은 좀 작은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얘네랑 똑같이 5번, 6번의 진하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번 정도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이 좀 많죠? 이러면은 얘는 좀 오래 말려야 될 거예요. 물 조절을 다시 하고 원도 예쁘게 그려야 되고 기다림도 필요한 작품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두 번째 그렸으니까 이제 또 말리는 시간입니다. 딱 보면 이 중간 여기가 가장 물기가 많아 보이죠? 얘는 다른 거 3번째 칠할 때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원은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요. 이번에는 이것들이 마르는 동안 첫 번째 가장 연한 거 다른 것들 좀 더 그리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연한 색을 다시 준비하고 농도 조절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겹쳐야 예뻐요. 아예 안 겹치면 그림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겹치게 원을 그려볼게요. 원의 크기가 컸다 작았다 재미있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해지는 동그라미들을 겹쳐서 잘 그려주고요. 번지지 않도록 충분히 말리고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물방울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붕어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살짝 들어주면서 끝을 만들어주고요. 꼬리 좀 진한 색으로 등지느러미 가운데도 살짝 표시해주면 좋아요. 자, 큰 금붕어는 이만큼 하고, 자, 이 색깔 그대로 작은 금붕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아까 연못에 파동을 그릴 때 썼던 색으로 파동 주변을 조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더 가득 차 보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꾸며주면
오늘 그림 완성입니다. 너무 예쁜 연못이 완성되었어요.